이거는 아마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슐랭 심사를 할 때 정말 전화 안 주고 소식 네. 하나 없이 몰래 오시나요? 에이 이건 좀 인지는 네. 하시겠지. 아니, 네. 건너 건너는 소식을 주겠지. 네. 이게 이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민주 셰프입니다. 요리를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설레야 하는 이 단어가 있죠. 바로 미슐랭. 오늘 귀한 분을 저희가 모시고 이 미슐랭에 대한 단어부터 시작해서 미슐랭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저희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박무연, 모키 미슐랭 셰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슐랭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요리사가 감히 내가 평생 한 번쯤 달아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꿈의 그 순간들이잖아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기분이? 일단 뭐 말로 표현하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정말 평생의 꿈이기도 했고 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그 고생했던 시간들이 정말 다 이렇게 녹아내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초기에 방문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지 아니까 그렇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미슐랭 자체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한번 간단히 소개를 제가 감히 해드리자면 제가 알기로는 미주, 유럽 그리고 또 아프리카까지 해외에서 다양한 요리 경험을 안고 들어오셔서 모키라는 그 첫 번째 식당을 오픈하신 걸로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2017년도에 모키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또 이 미슐랭 가이드에서 처음에 저희가 오픈했을 때 첫 해에 이렇게 별을 주시게 돼가지고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지금까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미슐랭이 너무 궁금해요. 미슐랭 자체가 이거는 아마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미슐랭 심사를 할 때 정말 전화 안 주고 소식 하나 없이 몰래 오시나요? 에이 좀 인지는 하시겠지. 아니, 네. 건너 건너는 소식을 주겠지. 이게 이제 정말 절대 알 수 없게 오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이렇게 포크를 떨어뜨리고 뭘 막 시키고 봤어요. 네네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들 이렇게 사람들이 알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이제 외국인 한 분, 한국 분 한 분 같이 오신다. 대중들, 일반 분들조차 다 아는 방법을 오셔서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한국 분이신지 외국 분이신지도 모르죠.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외국인 손님도 사실 많이 오시거든요. 이제는 더 교묘하게 예약을 하시고 오셔가지고 티가 1도 안 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심사한지 전혀 모르니까 너무 궁금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 미슐랭 가이드가 이제 본격적으로 발간이 될 거다라고 그 소식이 기사에서 접하신 순간부터 언젠가 우리 가게에 오겠구나라는 그 긴장감을 매일 놓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미쉐린 심사분들이 사실 이제 레스토랑에 얼마나 이제 방문하시는지 저희는 절대 알 수는 없는데 저도 이렇게 듣기로는 1년에 한 4-5번 정도씩은 한 레스토랑들마다 이제 방문을 하면서 뭐 맛에 대한 평가 그리고 맛에 대한 일관성을 평가하려면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항상 긴장감을 놓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한 번 만약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도 그 다음번에 방문하셨을 때 별로면 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보통 처음에는 등재가 될 때는 정보를 이제 요구를 해야 되니까 내용이라든지 연락을 한번 오기는 하고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그 심사는 아니고 간단한 질문이랑 정보 같은 거 이제 책에 등재된다. 근데 이제 별을 받거나 빅구르망에 선정되는 건 그때는 절대 모르고요. 이제 그 어워드 당일날 알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쉐린을 발표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조금씩 다르거든요. 국내는 이제 항상 어워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시간 중계를 하면서 이제 별을 발표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셰프 분들은 이제 그 발표하는 순간보다는 사실 조금 일찍 알 수밖에 없는데 초대돼서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시간조차도 거의 이틀 길면 3일? 2-3일 전에 연락을 주시거든요. 별을 받는 거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2-3일 전에는. 대신에 별이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는 모르는 거죠. 그때까지 철저한 비밀리에.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생중계할 때 어워드장에서 셰프들이 앉아 있잖아요. 그때 이제 내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모르는 거죠, 다들. 그러면서 제발 이러면서 기다리거든요. 그 사이에 잠깐 제가 좀 자, 찾아볼까요? 무오키 찾아보겠습니다.
와, 근데 정말 책도 예쁘고요. 네. 그리고 셰프님 몇 페이지신지 기억하시고 외우셨을 것 같은데. 페이지 페이지. 네, 페이지까지는 네, 미음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보에 대해서 일단 네. 어느 정도 맞아요. 정리를 하셔야 되니까 전화를 네. 주시고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데 네, 네, 네.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일단은 난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 오스카 같은 느낌이잖아요. 일단 진짜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대한민국 대표하는 셰프가 된 그렇죠. 기분이 들고 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대단한 셰프들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저 셰프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별을 처음에 원스타를 먼저 호명을 하고요. 투스타를 호명하고 마지막에 쓰리스타를 호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웃긴 거는 셰프들이 다 부르지 마라. 부르지 마라. 안 불리면 네, 투스타로 그렇죠. 올라가니까 제발 나 부르지 마 이러다 불리면 하면서 이제 올라가거든요. 물론 좋지만, 너무 좋으면서도 너무 감사한데 어떤 마음이겠죠. 이 사람이 3등 먼저 부르잖아요. 이미 초대받았는 게 하나는 기본이니까 안 부르면 2개인데 막 그냥 이런 것도 좀 있고 너무 좀 즐거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사실 좀 궁금한 게 네. 어떤 기준으로 원스타인지 투스타인지 쓰리스타인지도 좀 궁금하고 가늠하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책 안에 등재되는 것도 힘들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별이 3개, 2개, 하나, 그리고 빅구르망이라는 이제 그 4개 카테고리를 추가로 이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빅구르망은 이제 정말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으로 뭐 냉면이라든지 만두, 뭐 족발 이런 이제 좋은 레스토랑들이 있고요. 미쉐린 가이드 별을 받는 레스토랑들은 이제 별이 하나만 되어도 정말 이제 훌륭한 요리를 하는 레스토랑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국내 한 20여 개 정도 있고 20여 개 정도밖에 없어요. 네. 대단하시네요. 네, 그래. 그리고 2개는 더 대단한데요. 2개는 이제 국내 지금 기준으로는 한 8개 정도 있는데 8개? 네, 정말 탑10 안에 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국내 레스토랑 중에 탑10. 내가 10손가락에 드는 셰프다 생각할 정도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별 3개는 한 개 있거든요. 딱 1개. 네, 한 개 있는데 별 3개를 받는 레스토랑은 이제 정말 해외여행을 가서라도 정말 그 레스토랑의 식사를 위해서 여행 계획을 짤 정도로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 이거는 미슐랭 가이드 공식적으로도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여행을 갈 정도로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에 별 3개를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그 음식에 한해서만 별을 이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5가지 항목을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미슐랭 이제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 식재료의 수준, 그리고 음식의 조화, 그리고 이제 조리 기술, 창의력, 그리고 일관된 그 맛의 일관성 이 5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 음식 자체가 사실 아주 완벽하다고 해도 이제 아시겠지만 서비스 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하고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그 고객의 입장에서는 그 음식의 가치를 느끼는 게 이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음식이라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서비스가 당연히 포함된 평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어떠세요? 이게 또 미슐랭 셰프로 딱 이제 등재가 되고 나니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뭔가 좀 확실하게 변화가 있으셨나요? 확 와닿는 거는 매출이 네, 많이 올랐고요. 이제 네. 셰프로서 느끼는 점은 제가 어떤 요리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의 어떤 평가들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이제 저 사람의 음식이 제대로 된 게 맞냐, 뭐 그런 의심을 많이 제가 이제 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별이 딱 이제 받고 나서 그 모든 의심을 많이 하시던 분들이 이제 소음이 없어지면서 이제 그렇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게 그렇죠. 해주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미슐랭 스타를 받게 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기회이기도 하고 굉장히 네. 영광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또 거절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사실 당연히 거의 없는 건데 왜냐하면 이 받는 것만으로도 엄청 영광스러운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가끔 있다고 들었는데요. 있으세요? 네,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나는 이 정도 별은 받아야 되는데 뭔지 평가가 알겠어요. 기대 이하일 네, 때 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그 결과를 가지고 볼 테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부를 하고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 거부 그런 절차가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등재를 하지 말아달라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매년마다 이 자격을 계속 한 번 주어지면 이게 뭐 평생 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매년 뭘 위해서 또 선정을 받기 위해서 또 저희가 그 미슐랭 가이드는 이제 매년 그 연도별로 발간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평가를 매년 이제 꾸준히 하고 있고, 이제 음식이 더 수준이 올라가서 별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이제 노력을 하지 않고 음식 수준이 내려가면 별을 잃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항상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셰프님이 만약에 추천하시고 싶은 그 레스토랑이 있으시면 네. 네,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그 국내에 좋은 레스토랑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졌어요. 제가, 정말 네, 많아졌어요. 네, 이 대답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제가 추천드린다면 모수라는 이제 레스토랑이랑 밍글스라는 레스토랑. 네. 혹시 두 곳 다 가보셨어요? 가봤죠. 아, 그래요? 모수는 이제 안성재 셰프님이 이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미쉐린 3스타. 올해 3스타 됐어요? 네. 작년까지 네. 2스타였는데 네, 올해. 네. 그리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3스타는 유일하게 모수밖에 이제는 없게 됐는데, 그 셰프님의 그 영혼을 갈아넣는 그 음식의 퀄리티를 저는 알기 때문에. 네. 저도 기억을 하는 게 저희 매장 근처에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네. 한남동에서. 가까웠어요. 그래서 오픈하자마자 갔었어요. 아, 네. 근데 정말 그 파인다이닝이 국내에 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외국에 귀빈이 오셨을 때 이런 곳이 우리한테도 있다라는, 그렇게 추천해 줄 수도 있구나라고 네. 생각되는 곳이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맞아요. 식사를 네. 하고 나왔었거든요. 추천해 주시니까 뭔가 제 어깨가 좀 꿉하네요. 네. 그리고 맞아요. 또 밍글스라는 네, 레스토랑인데요. 너무 훌륭하시죠. 네, 밍글스는 이제 강민구 셰프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레스토랑인데, 한식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 컨템포러리 이런 퓨전 요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외국인 분들이 이제 방문했을 때도 뭔가 좀 이렇게 잘 와닿을 수 있게 그 음식을 굉장히 밸런스를 잘 맞추는 음식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방문했던 이제 미슐랭 레스토랑이기도 해요. 저는 네. 한 8번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갈 때마다 거신 돈을 다 이제 네, 이게 쏟아 부을 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네. 그럼요. 이제 미슐랭이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얘기했듯이 좀 이렇게 상상되는 부분들이 네. 있잖아요. 근데 대중적인 미슐랭이 아니라 좀 특이한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지금으로부터 한 6년 전, 2017년도 때 페루를 제가 갔습니다. 거기에 센트럴이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워낙에 세계적인 레스토랑이기도 했고, 그 레스토랑을 위해서 그 여행을 떠났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요리를 전 했었으니까, 네. 남미에서는 도대체 어떤 요리를 할까? 맞아요. 어떤 궁금하실 요리를 수 있어요. 하길래 이렇게 세계적인 위치에 올랐을까? 해서 이제 갔는데, 그곳은 이제 남미에 있다 보니까 그 아마존의 식재료를 많이 쓰거든요. 아마존이요? 네네. 정말 처음 보는 식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셰프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재료, 대부분의 식재료는 이미 다 개발이 되었고, 대부분의 그런 실현 가능한 조리법들도 거의 다 이제 나왔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얘기 다 이제 아니다. 정말 아직도 이 미지의 세계에는 새로운 식재료가 정말 많고, 창의적인 셰프들은 정말 너무나도 많죠. 도전할 수 있는 네. 기회가 여전히 남아있다. 네, 그 셰프님은 정말 창의적인 셰프가 정말 희귀한 식재료들을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음식들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 경험 하나만으로도 사실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할 정도로.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미슐랭 3스타 정도 되는 레스토랑은 정말 여행의 주 목적이 될 정도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센트럴이라는 레스토랑은 이제 거기는 미쉐린 가이드가 발간이 안 돼서 별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별 3개 정도의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정말 많잖아요. 뭐 사실 치킨도 맛있고 피자도 맛있고 아시죠? 다 맛있는데, 뭔가 그들의 세계에서의 이제 최고의 높은 경지에 이르신 분들은 맛으로 평가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을까. 맛으로만 평가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막 실험적이고 창의적인 음식을 하는 분들을 좀 많이 지켜보고 좀 많이 좀 관심 가지고 배우려고 저도 하고 있고, 저도 조금씩은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시도하지 않았던 거에서 조금 더 용기를 내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남들이 해보지 않았던 부분에서 좀 더 퍼포먼스 부분들을 네, 좀 맞아요. 생각을 해보시고, 네. 미슐랭을 이제 또 방문하기 전에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꿀팁 같은 게 있다고 하시면 네. 그 자체를 즐기러 가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그렇죠.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미슐랭 가이드에 이제 등재된 별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에서 이제 얻어낼 수 있는 많은 경험들을 이제 사실 얻으러 가는 건데, 음식은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크면서도 또 작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공간에서는 좋은 음식도 먹지만 좋은 서비스도 받고, 그리고 이제 좋은 와인도 마시고 굉장히 좀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미쉐린 레스토랑은 이제 전부 다 좋은 소믈리에들이 계시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소믈리에 분들이 레스토랑에 다들 계세요. 이제 이 음식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와인을 전문 소믈리에가 선정을 해가지고 같이 드셔보시라고 추천해주는 와인 페어링이 있는데, 와인 페어링을 해서 와인이랑 음식을 같이 드시면 음식만 드시는 것보다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수치로 표현하자면 음식이 8이면 와인 페어링을 하면 음식을 9로 드실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와인 페어링을 꼭 추천받아서 같이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와인 선택이 너무 중요하겠네요. 아,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기념일이나 생일이나 이렇게 좀 특별한 날 많이 방문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냥 먹고 싶어서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기념일에 방문하셨을 때 레터링 서비스, 대부분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은 이제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데, 뭐 기념일 이렇게 뭐 영어로 생일이나 이렇게 초도 좀 꼽아주고요. 그거는 이제 신청을 하면 해드리고, 말씀 안 해주시면 안 해드리는 거다 보니까 꼭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 드릴게요. 아, 네네. 그럼 셰프님이 생각하는 좋은 요리란? 좋은 음식에 대한 생각은 뭐 끊임없이 했지만, 지금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어떤 구체적인 것라기보다는 내 음식을 드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요리가 가장 좋은 요리가 아닐까. 예를 들면은 그게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부모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정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음식의 개념은 저는 그런 드시는 분들의 마음을 항상 생각하고 만든 음식이 아닐까. 예, 요리라는 게 저도 오래 해봤는데 가장 결과적으로 남는 건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네. 그 만들어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느껴지는 요리가 굉장히 네. 좋은 요리라고 맞아요.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자리가 또 어떻게 보면 셰프님을 다 바라보고 있는 자리니까 네. 우리 네. 레스토랑 이것만큼은 정말 모든 분들이 다 드셨으면 좋겠다. 네. 나의 작품이다라고 좀 소개해 주실 메뉴가 있으신지도 궁금해요. 좀 이렇게 우연히 나온 메뉴기도 하지만, 그 무오키 에그라고, 제가 워낙에 아끼는 메뉴라 무오키 이름을 넣었거든요. 계란 요리는 아닌데 닭 가슴살로 만든 부드러운 무스와 포아그라, 뭐 트러플, 버섯으로 만든 요리가 있는데요. 그 에그 요리를 이제 손님들도 가장 좋아하시고 제가 가장 아끼는 메뉴. 그러면 셰프님의 요리 철학이 저는 좀 궁금해요. 네. 이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어떤 맛있는 음식을 해야 될까? 어떤 식재료를 쓰는 요리를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항상 하기는 하지만, 그 가장 아래에 근본이 되는 거는 저는 위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철학에 대한 질문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음식에 대한 시선인데,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하고 맛있는 음식을 해도 좋지 않은 식재료를 쓰거나 비위생적인 과정을 통해서 완성된 음식은 저는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더 맛있는 거, 조금 더 재밌는 거, 그거보다 일단 근본적으로 저희 몸을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위생적인 부분이 너무 좀 재미없는 답변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던 게 뭐냐면, 제가 초창기에 방문했었는데 네. 오픈 키친이시잖아요. 와, 얼마나 자신감이 있으시면 네. 이 공간이 이렇게 다 깨끗할까라고 네.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네.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파인다이닝에서 정말 깨끗하고 저 끝까지 네. 다 보이는 키친은 정말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이 가장 어려울 수도 있는데 셰프님의 꿈을 네. 한번 여쭤볼까 해요. 일단 저는 당연히 이제 별을 하나를 지금 받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5년 뒤, 10년 뒤, 20년 뒤가 될 수도 있지만 다음 단계인 별 2개를 꼭 한번 받아보고 싶고요. 네, 만약에 가능하다면 죽기 전에 3개까지. 와, 멋지신데요? 네, 네, 가능하다면. 이제 꿈이란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향해 아마 제 인생을 바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항상 멋지셨지만 앞으로도 더 멋져지실 박미원 셰프님의 꿈을 저는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더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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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